국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하나입니다.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습니다.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세계가 안정이 된다. 패권 국가가 있어야 세계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지문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문단 자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같이 묶이고 네 번째 문단 따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지. 이제 세력 균형론에 집중하면 돼. 세력 균형론에서는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힘이 분배되는 거냐, 어디가 있냐, 힘이 배분된 측면을 볼 거냐, 정책적 측면을 볼 거냐, 이렇게 나눈대요. 첫 번째,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가 관계에서 무정부 상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서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정책적인 측면, 색깔을 좀 나눠서 할까요? 정책적인 측면은 세력 균형이라는 건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국력,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다른 나라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수단을 쓸 수 있고, 국가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태, 무정부적 세계이면서, 이거 눈에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벌써 여기 두 번 나왔거든. 세계는 무정부 상태다가 전제야.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 나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세력 균형이 일어나는 거다.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는 세 가지,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이 있다. 냄새 났네. 세 번째 문단만 가지고 한 문제 낼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은 거를 나누고 또 나눠 놓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문단은 조금 힘 줘서 읽어야겠군 이거야. 그래서 다시 국제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 1, 2, 3. 세 가지 뭐 있어? 균형자형. 그 다음 비스마르크형. 다음 세 번째 냉전형. 얘네들 내용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야. 균형자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얘 힘이 50이고 얘 힘이 40이야. 비등비등한데 1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요렇게 동맹을 맺어서 균형을 갖는다라는 거지. 이게 균형자형.
이 어디가 있어? 균형자는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40, 50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러면 10은 이제 어디 가서 붙어야 돼? 이쪽에 가서 붙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기억 동그라미는 원칙적으로 그 문단 읽고 찾는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읽고 갑시다. 두 번째, 비스마르크형.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동의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 예상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가령 F의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A국이 공동의 특정 이익으로 B씨와 동맹을 맺고 또 다른 특정 이익으로 D와도 동맹을 맺어서 F를 고립시키는 거다. F를 중심으로 A가 위기감을 느끼니까 B씨와 동맹을 맺어. 어디가 있어? 조금 바꿀까? A가 B씨와 동맹을 맺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D하고 다른 동맹을 또 하나 맺어. 이게 비스마르크형. F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냉전형은 서로 적대하는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다.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적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룬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련과 미국 중심의 그 냉전 체제 80년대 이때 얘기하는 거지. 됐을까요? 3번 답 찾아주세요. 균형자는 한쪽이랑 무조건 영원히 가자 안 된대. 왜? 이쪽이 너무 강해지면 약해져 있는 저쪽에 가서 다시 붙어야 되거든. 그래야 균형이 맞지. 마치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 같지. 위나라가 너무 세니까 오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거야. 정답은 4번. 국가의 권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 균형자가 동맹을 맺는 국가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50대 40이 40대 50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50대 40일 때 이쪽으로 붙어서 얘 없애고 조금 20, 20 나눠 먹으면 되죠. 50인 국가가 미쳤냐 20, 20 나눠 먹게? 이렇게 결국엔 이 나라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러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 특정의 한 강대국이 질서의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동네의 골목에 짱이 하나 있어. 이 입장에서는 역시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됐어? 답 나왔어. 무슨 말 하고 싶어? 세력 균형론이던 패권 안정론이던 공통점은 국제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본다라는 거야. 이 말 기억해야 돼.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 중강국,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다.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와 같은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 주고 안전 및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까는데 지원해 주는 거야. 식수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지.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내가 돈 많이 쓸 테니까 내가 계속 짱할게. 이거야.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 야, 왜 쟤네만 잘 먹고 제일 쟤네만 잘 사냐?
내가 없애버릴 거야. 내가 짱이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던 애도 계속 배고플 때쯤 되면 먹을 거 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거 주고 그러면 사람이 길들여지게 돼 있어. 이렇게.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하는 국제체제를 창출한다.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정부처럼 국가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따라서 A 동그라미 패권국은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며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뒤로 넘어가서 나 보러 가자. 각 국가를 통괄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세상에 얘도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는 거네. 자국의 안보 확보 또는 유지가 곤란한 국가가 심각할 정도의 위험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안보 정책이 동맹이다.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 계속 유지할 거야. 국가 간 힘의 결합, 상호 군사 지원의 약속.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도 동맹, 우리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동맹.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는 이념 때문에 헤어지기보다는 이익에 따른 결속 약화가 더 급속히 이루어진다.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동맹 깨자.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다. 체크해야 되겠죠?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힘이 덜 강한 국가가 하나의 동맹을 맺어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오지게 한번 당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에 서구 유럽이 협력하는 정치 현상이 나타났어. 원래 균형 전략에 따르면 미국 힘이 겁나 세네. 그러면 미국 빼고 나머지 애들이 뭉쳐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미국에 서구 유럽이 협력해.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가 동맹을 맺는 것으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야, 쟤가 힘이 제일 센데 쟤한테 붙어야지. 세 번째, 슈웰러는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방어적 편승, 작할식 편승, 영합적 편승으로 나누었다.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과 패권국 동맹을 맺는 것이다. 작할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국가, 수정주의 국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야. 방어적 편승은 이미 짱한테 가서 들러붙는 거고, 작할식 편승은 짱이 되고 싶어 하는 애랑 같이 편먹는 거야.
넘버원이랑 편 먹는 거고 넘버원이 되고 싶은 투하고 편 먹는 거예요. 수정주의 국가는 다음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승리 배당을 얻기 위해 가만히 있다가 승자 측에 숟가락 얹으려는 거지. 얌생이. 동맹의 개념.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 얌생이가 어디니?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건데.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도 동맹은 하나의 공동의 목표로 맺어지는 건 아니다. 영원한 패권국, 강대국, 영원한 동지, 영원한 적이 없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존재한다. 동맹을 맺은 국가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자국 상황,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걸 못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에 따지면 명나라, 청나라, 명청 교체기에 그냥 이미 무너져가는 명나라한테 들러붙으려고 했었던 거지. 청나라에 붙었어야 돼. 그때는. 국가 간 어느 한 국가도 독점적 지위를 점하지 못하는 균등한 힘의 배분 상태를 세력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 균형에 그런 얘기가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요? 세력 균형론에서는 특정한 한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어디에 있을까? 특정의 한 국가가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 1의 1번 괜찮아. 1의 2번 세력 균형은 자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 국가의 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취하는 정책. 사전에 쟤네들이 너무 힘이 세져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세력 균형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번 괜찮아. 1의 3번 패권 안정론에서는 가의 네 번째 문단에 있죠. 패권국 외에 국가들의 힘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국제 정치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패권 안정론은 어떤 상황인 거지? 여기 있지. 특정 한 국가가 국제 질서의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체제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는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힘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아니야. 패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강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어. 그러니까 힘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틀린 얘기지. 동맹은 안보 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도 맺어집니다. 동맹의 이야기는 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기도 합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다음 5번 동맹은 무정부적 세계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을 가질 때 채택을 합니다. 동맹은 어디 있냐? 동맹은 무정부 사회에서 세계에서 자국의 안보 확보나 유지가 곤란할 때 채택하는 겁니다. 5번 맞는 얘기지. 1번의 정답은 3번. 뒤로 넘어와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가의 두 번째, 가의 두 번째, 나의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요 답이 있습니다. 체크. 내려갑시다. 2번 A. 패권국이 존재할 때 B. 편승 전략을 쓰는 약소국.
다른 약소국이나 중간국과 동맹을 맺어서 패권국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편승 전략이 아니라 균형 전략이지. 자국의 공공재를 패권국에 제공하여 웃기고 있네. 공공재를 제공하는 건 패권국이 하는 거지 약소국이 하는 거 아니야. 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미 동맹의 기본이 되어 먹지 않은 얘기야. 패권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전쟁 비용이 들지 않게 할 겁니다. 괜찮네, 이 이야기. 편승 전략 중에서도 어떤 편승이에요? 얘는 방어적 편승이지. 방어적 편승이야. 그러면 얘기 찾으러 갈까요? 방어적 편승. 방어적 편승. 방어적 편승. 여기 있다. 편승 전략 중에 방어적 편승이 있고요. 방어적 편승.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맞지. 뒤에 5번 패권국과 함께 국제질서 형성과 유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국제질서 형성과 유지의 중심이 되는 거면은 패권국인데 나도 패권국이 되고 싶어요. 패권국의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 약한 주제에 그럴 리가요. 정답. 틀린 얘기지. 4번. 3번 문제 확인했고요. 여러분 옆에 쓰여져 있나? A, B가 힘이 더 세, C, D보다. 그러니까 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지. 이거 균형자형이지. 약한 쪽에 붙어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 국제정세 2는 C 하나 빼고 나머지가 똘똘 뭉쳐있죠. C를 고립시키고 있네. 비스마르크형이지. A 국가는 동맹 몇 개 맺고 있어? 1개, 2개, 3개. 여러 개의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A, B가 완전히 패를 갈라서 어때? 힘의 균형을 갖추고 있죠. 얘는 냉전형이지. 미국과 소련이네요. 1번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서 1에서의 G 누구? 얘. 약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에 가입하여 G국의 힘이 더해졌다면 G국이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지? 세력 균형론 관점에서 국제정서 2의 A 국가가 D, E와 각각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예요? C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맞지?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A, B, C 대 D, E, F는 적대관계에 있는 겁니다. 냉전형 맞지?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2는 A를 중심으로 3개의 동맹이 존재한다. A는 C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다. 앞으로 잠깐 넘어옵시다. 수정주의 국가 어디 있어? 수정주의 국가. 수정주의 국가.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A가 하는 일은 뭐야? C가 너무 강대국이라서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애들 합쳐서 고립하려고 하는 비스마르크형에서의 국가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비스마르크형 국가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예상되는 침략국이 C가 존재하고
여러 국가가 공동의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 동맹을 맺어 예상 침략식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거야. 공동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A는 C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지. 지가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C는 수정주의 국가 아니야.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3은 힘의 균형,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냉전 상태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오케이. 잠시 정지.